밥 먹고 바로 양치해야 한다. 평생 이렇게 배워오셨죠?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이 상식이 치아를 망가뜨리는 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구강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젊을 때는 문제 없던 습관이 나이 들면서 치아 수명을 뚝뚝 깎아내리는 장면을요. 열심히 닦았는데 이가 시려지고 깨끗이 관리했는데 치아 뿌리가 드러나고 그러다 결국 씹는 즐거움까지 잃어버리는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양치를 더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치아가 약해진 느낌, 찬물 한 모금만 마셔도 찌릿한 통증, 거울 보니 잇몸이 내려앉아서 치아 목이 훤히 보이는 모습들 말이에요. 이게 다 성실한 관리 때문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사실 60대 이후 치아는 젊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치아 표면이 얇아지고 잇몸이 약해지고 침 분비량도 줄어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젊을 때 습관을 그대로 적용하면 보호하려던 치아를 오히려 망가뜨리는 거죠. 특히 식사 직후 바로 양치하는 습관,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식사 후 입안은 산성 상태가 되는데 이때 바로 칫솔질하면 약해진 치아 표면을 긁어내는 격이거든요. 젊을 때는 회복력이 있어서 괜찮았지만 나이 들면 이런 작은 손상도 누적돼서 큰 문제가 됩니다. 또 미백치약에 대한 잘못된 믿음도 심각해요. 나이 들수록 치아가 누렇게 보이니까 더 강한 치약을 찾게 되는데 이게 치아를 사포로 갈아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60대 이후엔 깨끗이 닦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보호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힘주어 양치하는 습관, 이것도 무서운 함정이에요. 더러움이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서 세게 문지르는데 이미 약해진 치아에는 치명적입니다. 마치 낡은 옷을 세탁기에 강하게 돌리는 것처럼 관리하려다 오히려 망가뜨리는 거죠. 혹시 요즘 양치할수록 치아가 더 약해진 느낌 드시나요? 이 이야기 처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 전 상담했던 분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지인의 소개로 오신 70대 초반 김정호 님이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규칙적인 생활을 하신 분이었어요. 새벽 6시 기상, 식사 하루 3번, 그때마다 바로 양치. 누가 봐도 모범적인 습관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찬물만 마셔도 이가 찌릿하고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미지근한 물조차 마시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김정호 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요. 저도 처음엔 의외였습니다. 이분처럼 성실하게 관리하는 분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가 보였어요. 바로 성실함 자체였습니다. 젊을 때 배운 상식을 약해진 치아에 그대로 적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특히 식사 후 바로 양치하는 습관이 치명적이었어요. 아침 식사 끝나자마자 화장실 직행, 점심 도시락 마지막 숟가락 넣고 바로 칫솔질, 저녁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무려 50년간 지속된 습관이었어요. 젊을 땐 문제 없었지만 70대가 되면서 이 습관이 치아를 깎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분 이야기도 들려드릴까? 68세 박순자님인데 이분은 미백치약에 완전히 매달려 계셨어요. 나이 들수록 이가 누래지니까 더 강한 걸 써야겠다는 생각이셨죠. 그래서 TV 광고에 나오는 미백치약, 인터넷에서 화제인 강력 세정치약 이런 걸 계속 바꿔가며 쓰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강한 치약을 쓸수록 오히려 치아가 더 누렇게 보이고 시린 증상도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치아 표면에 범랑질이 닳아서 속 상아질이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미백하려다가 오히려 치아를 망가뜨린 셈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더 자주 닦고, 더 세게 닦고, 더 강한 치약을 쓰시는 거예요.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런 접근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분들이 몇 달 뒤 몸소 보여주셨어요. 김정호님은 식후 양치 시간만 조정했는데도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박순자님은 치약만 바꿨는데도 시린 증상이 사라졌거든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특히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또 나중에 나올 치아 수명을 10년 더 늘리는 비밀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60대 이후 치아를 망가뜨리는 진짜 원인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60대 이후 치아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양치 습관,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사 직후 바로 양치하는 습관입니다. 식사 직후 치아는 가장 약한 상태예요. 특히 과일, 탄산음료, 식초가 들어간 음식을 드신 후엔 입안이 산성으로 변하면서 치아 표면이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이때 바로 칫솔질하면 마치 물에 불린 과자를 문지르는 것처럼 치아가 깎여 나가는 거예요. 서울대 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산성 음식 직후 30분 이내 양치가 치아 침식을 3배 이상 증가시킨다고 나왔어요. 특히 60대 이후엔 치아 회복력이 떨어져서 이런 손상이 누적되기 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2세 김정호 님도 바로 이 문제였어요. 매 식사 후 5분 이내에 바로 양치를 하셨는데 치아 목 부분이 깊게 패여서 비자 모양 홈이 생겨 있었거든요. 이걸 전문적으로 설상결손이라고 하는데 한번 생기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후에는 물로만 입을 헹구고 최소 1시간은 기다리세요. 입안이 중성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주는 거예요. 찝찝하다고 바로 닦지 마세요. 이게 치아를 지키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식사 후 얼마나 지나서 양치하시나요? 두 번째는 미백 치약에 대한 집착이에요. 60대 이후 미백 치약은 사포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치아가 누렇게 보이는 건 정상인데 이걸 억지로 하얗게 만들려다가 치아 자체를 망가뜨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 치과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고연마 치약이 노년층 치아 마모를 평균 40% 가속화한다고 밝혔어요. 특히 미백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제품들 중에는 연마제가 과도하게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68세 박순자 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3년간 미백 치약만 골라 쓰셨는데 오히려 치아가 더 누렇게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하얀 범랑질이 달아서 속에 누런 상아질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미백하려다가 정반대 결과가 나온 거죠. 이제는 미백보다 보호에 집중하세요. 잇몸 케어용이나 시린이 전용 치약을 선택하는 게 훨씬 현명해요. 미백, 강력 세정 이런 문구에 현혹되지 마세요. 지금 쓰고 계신 치약 어떤 목적으로 고르신 건가요? 세 번째는 힘을 주는 양치 습관입니다. 강한 힘은 깨끗함이 아니라 마모를 만들어요. 나이가 들면 치아 표면이 얇아지고 잇몸도 약해지는데 여기에 강한 압력을 가하면 치아가 닳고 잇몸이 내려앉습니다. 연세대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에서 실시한 한국 노년층 구강 건강조사를 보면 과도한 힘으로 양치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아 마모가 2.55배 많았어요. 특히 어금니 씹는 면과 앞니, 목 부분 손상이 심각했습니다. 74세 이명수님은 양치할 때 칫솔모가 한 달도 안 돼서 다 벌어질 정도로 세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양치 방법만 바꿨는데 3개월 만에 치아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거든요. 힘을 빼고 제자리에서 살살 진동을 주듯 닦으시니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올바른 방법은 이래요. 칫솔을 연필 잡듯 가볍게 쥐고 치아에 살짝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옆으로 벅벅 문지르지 말고요. 양치할 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신다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해요. 네 번째는 입 마름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침이 마르면 치아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침은 입안을 중성으로 만들고 세균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치아가 빠르게 썩거나 마모돼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노인의학 연구를 보면 구강건조증이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아 손상 위험이 3배 높다고 나왔어요. 특히 수면 중 입마름이 가장 위험한데 이때는 침 분비가 거의 중단되거든요. 71세 정미경 님이 바로 이런 케이스셨어요. 밤에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 때문에 아침마다 입안이 바짝 말랐는데 몇 달 사이에 잇몸이 급격히 내려앉으면서 치아 뿌리가 드러났어요. 입 마름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고 잇몸에 염증이 생긴 거죠.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물을 자주 마시고 특히 밤에는 가습기나 젖은 수건으로 습도를 관리하세요. 입 마름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면 안 돼요. 아침에 입안이 바짝 마른 느낌 있으시면 즉시 대처하셔야 합니다. 5번째는 이를 갈거나 꽉 무는 습관이에요. 밤사이 가해지는 힘은 낮보다 훨씬 커요. 자는 동안 무의식 중에 이를 갈거나 꽉 물면 깨어 있을 때보다 몇 배 강한 압력이 치아에 가해집니다. 독일 민헨 대학 수면의학과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야간에 가해지는 이갈이 압력이 치아 파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어요. 특히 60대 이후엔 치아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거나 부러질 수 있어요. 69세 최영호님은 아침마다 턱이 뻐근하고 치아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밤사이 심하게 이를 갈고 계셨어요. 본인은 전혀 모르셨거든요. 나중에 보호장치를 착용하고 나서야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갈이나 이 악물기는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만약 아침에 턱이 뻐근하거나 치아가 아프다면 반드시 점검받아 보세요. 방치하면 치아가 심하게 닳거나 부러질 수 있거든요. 이제 확장해서 치아를 지키는 방향으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치아 수명을 늘리는 생활 실천법,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치아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젊을 때는 치아가 튼튼해서 계속 자극해도 괜찮았지만 나이 들면 과도한 관리가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하루 종일 치아를 자극하지 말고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해요. 양치 횟수보다는 타이밍을 바꾸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양치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저녁 양치입니다. 하루 중 저녁 양치는 가장 공들여야 해요. 밤사이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잠들기 전 양치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합니다. 졸린 상태에서 대충 닦지 마시고 저녁만큼은 천천히 정성스럽게 닦으세요. 각 치아마다 최소 10초씩은 투자하시길 바라요. 저녁 양치 지금 충분히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침을 최고의 보호막으로 활용하세요. 침은 자연이 주신 가장 완벽한 치아 보호제예요. 입안을 중성으로 만들고 세균을 씻어내고 치아 표면을 코팅해 주거든요. 하지만 커피와 술은 입 마름을 악화시키니까 주의하세요. 특히 취침 전에는 물 한 컵을 마시는 걸 습관화하시길 바라요. 이것만으로도 밤사이 입 마름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잠자기 전에 물 드시나요? 씹는 힘은 뇌 건강과도 직접 연결돼 있어요. 치아가 건강해야 제대로 씹을 수 있고 씹는 활동이 뇌에 자극을 줘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치아에 작은 문제가 생겨도 절대 참고 넘기면 안 돼요. 치아 통증을 그냥 참고 버티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초기에 관리하면 악화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도 그냥 참고 계신 건 아닌가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칫솔 선택이에요. 60대 이후에는 무조건 부드러운 모의 칫솔을 쓰세요. 보통 모나 단단한 모는 잇몸과 치아에 상처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칫솔은 3개월마다 교체하시는데 모가 벌어지기 전에 바꾸는 게 좋습니다. 칫솔모가 벌어지면 오히려 치아 사이 음식물을 밀어 넣을 수 있거든요. 수면 자세도 구강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옆으로 누워서 자면 한쪽으로만 압력이 가해져서
턱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능하면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고 베개 높이도 적당히 조절하세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입으로 숨을 쉬게 돼서 입 마름이 심해집니다. 식사 습관도 바꿔보세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피하시고 질긴 음식도 조심하세요. 특히 딱딱한 견과류나 얼음, 깨먹기 같은 건 치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대신 부드럽고 영양가 있는 음식 위주로 드시면서 천천히 꼭꼭 씹는 습관을 기르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의식 중에 이를 악물거나 갈게 되는데 이게 치아에 큰 손상을 줍니다. 평소에 목과 어깨 마사지를 자주 하시고 턱 근육도 가볍게 풀어주세요. 따뜻한 찜질이나 가벼운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 점검을 절대 빼먹지 마세요. 6개월마다 한 번씩은 꼭 점검 받으시길 바라요. 작은 문제도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 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열심히 닦는 게 답이 아니라 나이에 맞게 닦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60대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관리하면 치아가 빠르게 닳고 잇몸이 내려앉고 결국 씹는 기능까지 잃게 돼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만 알고 실천하면 지금 상태를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치아 수명을 10년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양치하는 습관, 강한 미백 치약 사용, 힘주어 닦기, 입 마름 방치, 이갈이 무시하기 이 5가지만 바꿔도 효과는 놀라울 거예요. 반대로 식후 1시간 기다리기, 부드러운 치약 선택, 가벼운 터치로 닦기, 수분 관리, 턱 근육 이완하기를 실천하면 치아가 훨씬 건강해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식사 후 바로 칫솔부터 내려놓으세요. 물로만 헹구고 최소 1시간은 기다리세요. 둘째, 지금 쓰는 치약이 미백용이라면 내일 당장 부드러운 걸로 바꾸세요. 셋째, 양치할 때 힘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이것만으로도 한 달 안에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오늘 내용이 정말 도움 되셨다면 댓글로 시작, 실천, 숫자 1 중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과 변화,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